네, 자주자주TV 시청자 여러분, 반미. 네, 리포터 이은혜입니다. 아시아 최대의 사격 훈련장이 우리 땅에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포천에 있는 로드리게스 사격 훈련장입니다. 저 산 자체가 훈련장의 일부라고 하는데요. 미군들이 로드리게스 사격장을 이용한 지는 거의 67년 가까이 돼요. 공지 합동 훈련이라고 해군만 빼고 다 여기서 훈련할 수 있는 이런 장소예요. 한 420만 평 되는 훈련장에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비롯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옛날 이라크 파병하고 할 적에도 다 여기서 훈련을 했어요. 산에서 한때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난 그 산불이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출입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군들의 허락을 받아서 출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에 불이 나도 우리나라 소방관이 끌 수 없는 현실을 담고 있는 곳이 이 로드리게스 미군 사격장이고, 남북이 통일되더라도 이 훈련기지는 한국 측에 반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미군이 훈련을 수행하는 그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미군들의 전술적 목적에 부합하는 장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민 피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엄호해주고 방어해주고 변호해주는 사대적인 정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곳이 미군들에게는 최적의 훈련지일지 몰라도 포천 주민들에게는 사랑하는 가족,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미군의 훈련으로 그 삼터는 지옥터가 되었습니다. 소음피해 참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영역 결과 최고 순간 소음이 115데시벨에서 118데시벨까지 나왔어요. 사격 훈련이 한창일 때는 영중 면사무소 2층에서 보는 무슨 엄청난 불꽃쇼를 보는 것 같았대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사격장 정문 옆에 초등학교 위에 운동장 위에서 헬기가 떠서 난리를 치지 수업을 못 하는 거야. 아이 같은데 맞으면 그냥 튕겨져도 그냥 여기까지 막 날라오고 이러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미군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제 그 훈련장도 보강하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건 없는 거야. 도비탄이 지붕 뚫고 들어오는 사건들도 빈번하게 발생을 했었고요. 기도원에도 대전차 유도탄이 진짜 뚫고 들어와가지고 그 당시에 기도원이 사람이 없길 다행이지 사람이 있었으면은 진짜 완전히 진짜 작살나는 거지. 실탄이 걸렁해요. 양돈, 한우, 양계 이제 이런 농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소리에 이 짐승이 사람보다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가 유산이 되고, 우리는 공인된 수의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그때도 혐의 없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 주민 사는 내가 잘못이야. 주민들이 소음 피해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해 왔었고, 로드리게스 사격장의 폐쇄를 철거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주민들이 계속 격렬하게 항의하고, 헬기 기총 사격은 일단은 현재 중단되었습니다. 야간 사격도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앞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야밀이라는 마을에 부대가 있어요.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헬기가 기총 사격을 했는데 병사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부대에 25발의 유탄이 날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미군들이 자기들이 쏜 걸 잘못했다. 미군들 스스로가 헬기 사격을 중단시킨 거지. 헬기 사격이 중단되며 도비탄이 날아드는 일은 없어졌지만 주한미군의 사격 훈련은 여전히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포천에서 미군 장갑차와 SUV 차량의 충돌로 4명이 돌아가시는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바로 이곳이 그 사건 현장입니다. 지금도 곳곳에 사고 당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었던 그 장갑차는 철원에 있는 가연장포 훈련장으로 가서 훈련을 예정해 두고 있었던 장갑차였습니다. 근데 철원 주민들과 포천 주민들이 동네 시끄러우니까 그 훈련 좀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무리하게 미군들이 훈련을 강행을 했었던 거였고, 그리고 무리하게 야간에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길거리로 나온 거예요. 야간에 장갑차가 이동하게 되면 후미등이 안 보여요. 신보이를 해갖고 이동을 했었으면은 궤도 차량이 아닌 트레라로 싣고 갔다라 그러면 진짜 그런 사고가 났겠느냐. 지역 주민이 4명이나 죽었는데 얼마나 안타까우냐고.
호순이 미선이 사건 이후로 미군이 약속된 바를 지키지 않았었던 문제점들이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고, 이 지역을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항상 존재하고 있는 위험 요소이고, 그리고 불안 요소이고, 포천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도 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리한 훈련으로 숱한 사고를 일으키고 지역 주민의 목숨마저 앗아갔지만 주한미군은 여전히 훈련을 더 벌이겠다고 합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민간 시위 탓에 훈련장 사용이 불충분하고 그 때문에 준비 태세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료도 지금 내지 않고 훈련 연습을 하고 있고 주민 피해를 계속 발생시키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 땅을 살고 있는 주권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저희들은 수용할 수 없어요. 미치게 지휘관들이나 뭐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진짜 여기 와서 살아보세요. 피디님 마찬가지야. 여기 와서 살아봐. 내가 사는 마당에 총포탄이 나고 지붕 뚫고 들어오고, 목장에 22번, 23번씩 지붕을 뚫고 총알이 들어와 봐요. 가만히 있겠나. 로드리게스 훈련장과 멀지 않은 곳, 한탄강 물줄기와 협곡이 절경을 이루는 공원을 찾았습니다. 탄식이 나올 만큼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보며 이 땅의 현실을 다시 곱씹어 보았습니다. 지난 10월 15일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미국은 전시작전권을 받으려면 무기를 사고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또 성주 사드 기지를 완성하고 사격훈련장을 더 안정적으로 제공하라 으름을 놨습니다. 우리 강토를 미국의 전쟁훈련장으로 바치고 천문학적인 군사비용을 상납하는 처지가 대국에 조공을 바쳤던 조선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수백 조를 퍼주고도 전작권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온 국민이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때 국방 예산으로만 5년간 300조를 쓰겠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안보, 누구를 지키는 안보일까요?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는 하루였습니다.